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님, 김용남 전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또 김도부 의원님께서 함께 같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기자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딸의 학사 비리를 주제로 한 1세션이 끝이 났고, 이어서 이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분석할 2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앞선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 공익 제보자의 자료를 받았다면서 주광덕 의원이 이 딸의 영어 성적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4등급과 6등급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곽성도 의원의 경우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닐 시 휴학을 신청할 때 딸이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인숙 의원의 경우에는 이 조국 후보자의 어제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논문 기준이 판단 기준이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세요. 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씁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100억짜리 펀드입니다. 이 100억짜리 펀드에 75억을 약정을 하고 10억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마이너스 통장, 크레딧 카드의 한도액? 정말 그럴까요? 자본시장법까지 위반하면서 왜 75억이라는 돈을, 자신의 전 재산은 54억밖에 안 되는데 75억을 약정을 했을까요? 정관을 보면 그 수수께끼가 드러납니다. 정관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15조입니다. 출자 회사는, 이 펀드가 회사죠. 출자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의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어요. 특별 결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억짜리 펀드잖아요. 75억을 약정을 해야 75%가 있어야 회사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투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정관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70%의 지분이, 3분의 2 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차입 거래, 담보 제공, 차입 관련 거래의 승인, 심지어는 사원의 임면까지, 사원의 제명 선고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100억짜리 펀드에 75억을 약정을 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의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75억을 약정해 놓고, 그 외에 100억 중에 25억 누가 들어와도 자기의 의결권을 블로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통장이다, 크레딧 카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조국의 두 번째 거짓말 보시겠습니다.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업에 종사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원래 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 처는 그 두 쪽에게 물어본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이거 판넬 한번 보세요. 판넬. 이 판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자기의 오촌 조카가 이 펀드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촌 조카가 나한테 그냥 코링크를 소개해줘서 나는 그냥 투자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 일지를 보세요. 4월 달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5월 달에 주식을 처분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오촌 조카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코링크에 2017년 7월 달에 투자를 했다 그래요. 조국 후보자는 그랬나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요, 이미 3월 달에
자기의 동생한테 3억을 갖다 주고 이 3억이 블루코어에 3억 5천이 투자가 되고 코링크에 5억이 투자가 돼요. 그러면 정경심을 중심으로 조국의 조카와 자신의 동생이, 그러면 정경심의 동생과 조국의 조카가 정경심 모르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 이미 조국 후보자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동생한테 너 코링크에 투자해라. 그리고 3억을 꿔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통장이에요, 밑에. 여기 코링크 써놨잖아요. 그죠? 너무 친절하게 이 돈의 흐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3월 달이에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오촌 조카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10억을 투자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야, 37초밖에 안 남은 더 재밌는 거 많은데. 계속하기. 제가 일단은 30초 남았으니까 세 번째 거짓말 한번 보시고 저 다음 세션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투자 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됐어. 코링크가 그 당시에 수익률이 높아요? 나 1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코링크가 지금 보세요. 자본 장식 상황이었어요. 9억 8천만 원이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 이 조국 펀드 블루코어의 운용의 핵심 운용자가 누군지 압니까? 임성균. 이 사람이 누구냐? 밥솥 회사 있죠. 쿠첸의 연구개발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회사에 이런 사원을 믿고 1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밥솥을 갖다가 개발하던 사람이 펀드 운영하는 그 회사에 돈 1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거 다 뻥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네 번째 거짓말은 제가 다음 세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좋죠. 예, 김용남입니다. 제가 그 전에 수사를 할 때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기 화가 나서 어떻게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 빼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그 기억이 오랜만에 새롭게 났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애초부터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 블루코어 다른 투자자들 모른다고 했는데 이미 처남과 그 두 아들이 다른 투자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취임한 이후에 직접 주식 투자를 못하니까 펀드 투자한 거다. 방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17년 5월에 민정수석 취임하기 전에 2017년 3월에 정경심 교수가 정광보 씨에게 처남이죠. 3억 원을 송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어제 사모펀드 그런 거 모르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참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조국 당시 교수가 미국계 사모펀드죠. 텍사스에 본사를 갖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과 관련해서 소위 먹튀 논쟁에 있어서 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비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론스타 비난에 그렇게 앞장섰다는 말입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어제 본인 설명에 의하더라도 1년에 제사 때 한 번, 잘해야 2번 보는 오촌 조카에게 물어봐서 투자 대상, 운용 방법을 전혀 모르는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됐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 딸, 아들 명의로 입금된 것만 13억 5천만 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도대체 내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소위 블라인드 투자라 웰스 CNT라는 회사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 블라인드 사모펀드는요, 투자금을 모금할 때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금을 하는 것이고, 일단 투자 약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운용사가 투자를 실행해 주십시오. 소위 캐피탈 콜을 한 이후에 실제로 운영되고 나서는 운영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매 분기별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웰스 CNT라는 이름을 못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정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불법적 우회상장의 구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링크 PE에서 제보된 문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회상장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1,500억 원. 이거 이제 소위 자신들이 할 것처럼 계획한 거. 이게 2016년 2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이거대로 실행에 지금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구도, 틀림없이 지금 검찰 수사도 이 구도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후보자는 전혀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사실상 인수한 조국 후보자 일가가 제일 많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모르게 남들이 이렇게 구조를 짜줬다? 돈을 벌게? 차라리 온 세상이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차라리 주장을 하십시오. 천동설이 아니라 조동설을 차라리 주장하는 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제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발언한 내용 중에 70억 원을 약정하고 10억 원만 실투자한 것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장제원 의원께서 100억 한도 중에 75억을 넣은 거는 지배력, 펀드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10억만 넣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 간에 이면 계약이 있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관에 보면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 이자를 내거나 페널티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내도록 돼 있는데 어제 조국 후보자는 1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임의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가 아니라 정관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10억 원만 넣어도 된다 하는 것은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고, 실제로 지난 30일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10억 5천만 원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것은 이면 계약이고 업무집행사원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핸드북에 보면 그 이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의 그 이면 계약 체결 관련 규제 내용입니다. 또 직접 투자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그래서 공직자들이 간접 투자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자가 이에 상충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조국 펀드는 가족이, 그리고 처남 가족이 보유한 사실상의 가족 펀드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운용사는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범동 씨가 이사하러 있던 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처남인 정강보 씨가 코링크 PE의 주주였고요. 그리고 조범동 씨는 대외적으로 코링크의 총괄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가족이 사실상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인 핵심 역할을 한 만큼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한 직접 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한책임사원 즉 투자자가 펀드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도 위반이 됩니다. 즉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가족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투자를 사실상 했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우 부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한 것을 위주로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만 이 매세션 말본이 참 고충스럽네요. 펀드 관련해 가지고 어제 조국 후보자는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강변을 하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도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다. 운용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관 22조에는 반기별로 또 매 분기마다 투자 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탄핵을 한다. 저희들이 이제 항상 쓰는 말인데요. 근데 어제는 조금 전 조국이 조금 이후의 조국을 또 탄핵을 하고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탄핵하고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 변천사를 보면 어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걸 강변하면서 정관과 배치되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는 본인은 경제나 경영을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5일일 겁니다, 아마. 론스타 관련해서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외환은행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또 사모펀드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론스타 먹튀액이 서명을 했지만 주도자 아니었고 진보적 지식인 그룹에서 서명을 돌리면 서명하는 정도지 그때나 지금이나 경영 경제 쪽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어제 앞뒤 말이 다르고 과거와 어제의 말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말은 그때 상황마다 달라지는 이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예,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는 곽상도 의원이십니다. 예, 발표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조국 후보자의 질의 답변을 봤습니다만 이 시간을 장시간 질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실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자료를 다 감추고 질의응답을 해서 이 정말 진실을 말하려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역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정유라와 조민의 차이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부산대 의전원의
지원할 때 어떤 서류를 다 제출했느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걸 뒤에 꽁꽁 숨기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걸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려대에 입학할 때 그 지원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다 끄집어내서 정말 입시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 입시 부정 없이 내 딸이 정상적으로 대학이랑 대학원을 들어갔다 하는 이걸 국민들 앞에 밝혀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모르쇠 내지 자료 제출 거부로 거짓말만 하다가 마쳤습니다. 또 어제 그 법인카드 아버지 회사의 관리이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이 발급되기 보름 전에 발급되고 나서 본인은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자료를 썼냐 안 썼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후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외환카드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요. 본인이 신청하면은 자료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가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학재단들의 불법 비리 사학재단 재산을 횡령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처분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회사 이렇게 이용해서 돈을 빼먹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명백하게 밝히면 될 텐데 이 자료도 본인이 제출 안 하면서 검증이 끝났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조국 씨 재수와 관련해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은 승무원 가족 할인 혜택으로 항공권 사용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면은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 이 가족들하고 같이 다녔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내면은 위장 결혼인지 여부도 금방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숨기고 그러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떳떳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조국 후보자 오늘 동양대학교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동양대학교에서 배우자가 자녀 학자금 지원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녀 학자금은 조국 후보도 학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중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성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역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학계 제출할 때 낸 진단서 이거 역시 본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떳떳하면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고 숨기면서 국민들 앞에 검증된 후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 세션에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추가 발표자로 정점식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점식 의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2017년 8월에 웰스 CNT라는 회사, 조명기기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웰스 CNT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국 후보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 수주액이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는 1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되면서 30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주액이 급증을 하게 되느냐? 그걸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투자를 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매출이 31억 9,24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한 내역이 26억 5,100만 원 정도입니다. 총 수주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왜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조국 후보자 투자 이후에 이렇게 매출이 급증했으며, 그리고 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그 매출이 83%나 달하겠습니까? 이것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라는 그 지위를 이 웰스 CNT가 등에 업고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거나, 아니면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가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다른 매출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